안녕하세요. 조선팔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소리 책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춘향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8의 꽃다운 나이였지만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었지요. 춘향은 마을 어귀에서 작은 주막을 꾸려가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는데 고운 얼굴과 상냥한 성품 덕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답니다. 춘향의 첫 남편 용식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정혼한 사이였는데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때 춘향의 나이 고작 25이었습니다. 춘향아, 너는 아직 젊으니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거라. 시어머니는 춘향에게 재가를 권했지만 춘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용식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집을 지키며 살겠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춘향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젊은 과부를 집안에 두는 것이 체면상 좋지 않다고 여겼거든요. 결국 춘향은 시댁을 나와 혼자 주막을 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춘향에게는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밤마다 치솟는 욕정 때문이었지요. 젊은 여인의 몸에는 아직도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혼자 지내는 밤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래가 촉촉해져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답니다. 아이고, 이런 몸뚱이가 원수로구나.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끓어오르는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까? 매일 밤 혼자 몸을 달래며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때로는 베개를 끌어안고 용식이를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 외롭고 쓸쓸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춘향이 주막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는데 문득 밖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나가보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총각이 마루에 앉아 한문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누구신지요? 아, 실례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새로운 서당 선생 학교라고 합니다. 잠시 쉬면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방해가 되었나요? 학교의 맑고 고운 목소리에 춘향의 가슴이 덜컥 뛰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책을 읽는 모습이 어찌나 고상해 보이는지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학교도 춘향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달같이 고운 얼굴에 버들가지 같은 허리,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까지. 아니에요. 전혀요. 선생님이시라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 총구석에 이런 분이 오시다니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춘향은 얼른 방으로 안내하며 정성껏 차를 우려내왔습니다. 학교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따로 계신 분은? 저는 과부랍니다. 혼자 이 주막을 꾸려가고 있어요. 학교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여인이 혼자 살고 있다니. 춘향 역시 젊은 총각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그럼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한양에서 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학교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공부를 했지만 번번이 과거에 낙방했다고 했지요. 결국 어머니의 권유로 서당 선생이 되어 이 마을에 온 것이었습니다. 참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참 귀한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춘향 씨는 언제부터 혼자 사셨나요? 춘향은 자신의 사연도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혼한 남편과의 사랑, 갑작스런 이별, 그리고 시댁에서 나와 혼자 살게 된 이야기까지. 학교는 진지하게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이후 학교는 자주 주막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차 한 잔 마시러 온다고 했지만 점점 춘향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져 갔지요. 춘향도 오랜만에 만난 젊고 똑똑한 남자와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글을 모르는 게 늘 한스러웠어요. 혹시 저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기꺼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글 공부를 핑계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학규가 춘향의 손을 잡고 붓을 쥐어주며 글자를 써주면 춘향의 온몸에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지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학규의 따뜻한 손이 춘향의 손을 감쌌습니다. 춘향은 가슴이 두근거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선생님의 손이 참 따뜻하네요. 춘향 씨 손도 참 곱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학규 역시 춘향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에 점점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가서도 춘향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끌린다. 한편 마을에는 학규를 짝사랑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미향이었는데 18배 꽃다운 나이로 마을에서도 미인으로 소문났지요. 미향은 학규가 마을에 온 첫날부터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어머, 저런 멋진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오시다니. 미향은 학규에게 관심을 끌어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학규는 예의상 인사만 할 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학규가 춘향의 주막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불타올랐지요. 저 과부년이 우리 선생님을 꼬시고 있는 거야. 미향은 친구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향아, 그냥 포기해. 과부라도 춘향 언니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데. 그게 아니야. 과부가 총각을 꼬시는 건 옳지 않아. 미향의 질투는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 춘향을 방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되었고 어느 날 밤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학교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주막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지요. 선생님, 추우시겠어요. 이불을 더 가져다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걱정이 되어 밤중에 학교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학교는 추위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선생님, 정말 추워 보이세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춘향은 자신도 모르게 학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춘향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오자 온몸이 떨렸지요. 춘향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추워서요. 사실 춘향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욕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지요. 학교 곁에 있으니 가슴이 뛰고 아래가 뜨거워졌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순간이었지요. 그때 학규가 조심스럽게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향 씨, 네, 선생님. 저도 춘향 씨가 좋습니다. 그 말에 춘향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는 감동적인 고백이었지요. 저도요, 선생님.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춘향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고, 학규 역시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러움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요.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춘향의 하얀 살결이 달빛에 비치고 학규의 따뜻한 손길이 온몸을 어루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맞추며 뜨거운 사랑을 확인했지요. 춘향 씨,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따뜻한 분인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뜨겁고 달콤한 첫날 밤을 보냈답니다. 춘향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다시 느꼈고, 학규는 생전 처음 맛보는 사랑의 달콤함에 빠져들었지요. 아침 눈이 그치자 학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춘향 씨,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후회하세요? 아닙니다. 전혀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선생님께 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과부와 총각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더구나 나이 차이까지 있으니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 낮에는 모르는 척하고 밤에만 몰래 만나는 건 어떨까요? 그게 좋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춘향과 학규는 은밀한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학규가 서당 일을 마치고 밤늦게 주막에 오면 춘향은 벌써 기다리고 있었지요. 학규야, 오늘도 늦었구나. 미안해요, 춘향아. 아이들 가르치느라 늦어졌어요. 괜찮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워요.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뜨겁고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마을 뒷산의 작은 오두막에서, 때로는 강가의 버드나무 아래서 은밀한 만남을 가졌지요. 춘향아,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는 게 미안해. 괜찮아요. 선생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어디든 좋아요. 춘향은 학규를 품에 안으며 그간 참아왔던 외로움을 달랬고, 학규 역시 춘향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었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도 잠시, 마을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양은 학규와 춘향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질투심이 불타올랐지요. 분명 저 과부가 선생님을 꼬시고 있을 거야.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야겠어. 미양은 몰래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춘향과 학규는 워낙 조심스럽게 만나서 쉽게 꼬리를 잡히지 않았지요. 한편 마을의 한량봉수도 예전부터 춘향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춘향에게 몇 번 접근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던 터라 학규와 춘향이 가까워지는 것을 시기하며 기회만 노리고 있었답니다. 저 과부년이 어린 총각을 꼬셔서 못된 짓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해. 언젠가는 꼬리를 잡고 말겠어. 봉수는 미향과 의기투합하여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저거 봐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봉수와 미향은 춘향의 방 창문 밖에 숨어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춘향과 학규가 서로 껴안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규야, 더 세게. 춘향아,
나도 정말 못 참겠어. 두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빠져 있었지요. 봉수와 미향은 그 모습을 보며 질투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이제 증거를 잡았어. 내일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저들을 혼내주겠어. 하지만 봉수는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춘향을 찾아가 협박했지요. 춘향아, 내가 학교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뭔 소리예요? 시침이 떼지 마. 내가 다 봤어. 어젯밤에 너희가 어떻게 뒹굴었는지 말이야. 춘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조용히 해. 내가 원한다면 이 일을 비밀로 해줄 수도 있어. 대신 대신 뭐요? 나와 하룻밤 보내면 말이야. 아니면 내 첩이 되든지. 봉수의 더러운 제안에 춘향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안 돼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어. 과부가 어린 총각을 꼬셔서 음란한 짓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학교는 서당에서 쫓겨나고 너는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될 거야. 춘향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봉수의 말대로라면 학교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고 자신도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요.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내일 밤까지 답을 듣고 싶어. 봉수가 가고 난 후 춘향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학교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차라리 내가 희생하는 게 나을까? 학교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희생할 수도 있었지요. 다음 날 밤 학교가 평소처럼 찾아왔습니다. 춘향아,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학교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어떨까?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춘향은 차마 봉수의 협박을 말할 수 없어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면 언젠가는 들킬 거야. 그럼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당당하게 살자.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은 이 마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학교는 춘향의 진심을 알아챘습니다. 춘향아, 무슨 일이 있었지? 솔직히 말해봐. 결국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봉수의 협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학교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 더러운 놈이 내가 직접 가서 혼내주겠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소문이 날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헤어지는 게. 절대 안 돼.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 두 사람은 그렇게 슬픈 이별을 하려 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 쉽게 헤어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봉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뒤에는 미향도 따라왔지요. 하하, 역시 여기 있었구나. 봉수, 내가 왜 여기에? 마을 사람들아, 여기 와서 보세요. 과부가 총각과 음탕한 짓을 하고 있어요. 봉수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미향도 큰 소리로 외쳤지요. 다들 보세요. 과부가 우리 선생님을 꼬셔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춘향과 학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껴안고 떨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과부가 어린 총각을 꼬셔서 이런 짓을 하다니. 학교는 우리 아이들 선생님인데 이럴 수가.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의 원로인 최노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 일을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느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밤중에 남의 집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연이냐? 최 노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봉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봉수야, 너는 예전부터 춘향을 넘보고 있었지 않았느냐? 혹시 질투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니냐? 그러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봉수가 춘향을 좋아한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봉수가 춘향이를 괴롭혔다는 소문도 있었잖아. 그래, 맞아. 봉수가 늘 춘향이 주변을 맴돌았어. 상황이 역전되자 봉수는 당황했지만 미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과부가 총각과 이런 짓을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더구나 나이 차이도 나는데. 하지만 마을의 다른 부인이 미향을 타일렀습니다. 미양아, 너도 학교 선생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자자하잖니? 질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미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최 노인이 춘향과 학교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춘향아, 내가 학교를 꼬신 것이냐? 아닙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학교야, 너는 어떠냐? 저도 춘향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마음만은 진실합니다. 최 노인은 두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춘향의 과거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지요. 춘향아, 내 남편 용식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효자였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너는 충분히 상을 치렀다. 이제 새로운 사랑을 할 자격이 있다. 최 노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춘향이는 3년간 상을 치르며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를 다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랑을 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비록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입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진정 서로를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혼례를 올려라. 최 노인의 지혜로운 말에 마을 사람들도 점차 두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춘향이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선행들을 기억하며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지요. 춘향이가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맞아. 병든 사람 있으면 밤새 간병해주고. 굶는 사람 있으면 밥도 해주고. 학교도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고. 두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봉수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과부가 총각과 결혼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때 최 노인이 봉수를 꾸짖었습니다. 봉수야, 내가 춘향에게 더러운 제안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 봉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 것은. 춘향아, 봉수가 너를 협박했다는 게 사실이냐? 춘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봉수가 저에게 첩이 되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봉수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과부를 괴롭히다니. 당장 마을에서 나가라. 봉수는 자신의 비열한 행동이 드러나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미향도 질투심으로 한 행동을 후회하며 부끄러워했지요. 결국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혼례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답니다. 춘향아, 행복하게 살아라.
학규야, 춘향이를 잘 돌봐주렴.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혼례를 올린 후 춘향과 학교는 주막을 함께 운영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학교는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춘향과 함께 주막 일을 도왔지요. 여보, 오늘은 손님이 많았네요. 고생했어요. 춘향아, 내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오히려 춘향의 성숙함과 학교의 순수함이 잘 어울렸답니다. 몇 달 후 춘향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학교는 기쁨에 겨워 춘향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생긴 것이었지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아들이면 효규, 딸이면 효양이 어때요? 좋아요. 효도하는 아이로 키워봐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춘향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와, 정말 학교 선생님을 닮았네. 아니야, 춘향이를 더 닮았어. 어쨌든 예쁜 아기다. 봉수는 그동안의 비열한 행동 때문에 마을에서 설 자리를 잃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미향도 자신의 질투심을 반성하며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갔지요. 몇 년이 지나 춘향과 학교의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효규는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고 학교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될래요. 그래. 하지만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아버지. 춘향도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춘향을 찾아와 상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춘향 언니, 우리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요. 사람 마음은 억지로 바꿀 수 없어요. 먼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작은 것부터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세요.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는 법이에요. 춘향의 지혜로운 조언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원님은 마을을 둘러보다가 춘향과 학교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과부와 총각이 혼인하여 이렇게 화목하게 산다고? 네, 원님. 처음에는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마을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님은 직접 두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대들이 춘향과 학규인가? 네, 원님. 소문을 듣고 보니 참으로 훌륭한 부부로구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것이 대단하다. 원님은 두 사람을 크게 칭찬하며 상까지 내려주었답니다. 이 마을의 모범이 되는 부부이니 앞으로도 더욱 화목하게 살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원님. 그렇게 춘향과 학교는 마을뿐만 아니라 관에서도 인정받는 모범 부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효규도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춘향과 학교는 손자까지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게 살았네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서로 사랑하며 극복했잖아요. 그때 용기 내서 다행이에요. 만약 봉수의 협박에 굴복했다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었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춘향과 학교의 사랑은 처음에는 나이 차이와 과부라는 신분 때문에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임이 드러나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도, 신분도, 편견도 모두 뛰어넘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봉수와 미향처럼 질투와 욕심으로 남을 해치려는 자는 결국 자신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보다는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도 편견에 사로잡혀 진정한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질투와 욕심으로 남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춘향과 학규처럼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